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다들 생각은 할 거야. 어떤 생각? 여기 쭉쭉쭉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뭘 한다? 이렇게 합차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합차를 하고 싶어. 그럼 어디서 눈치를 챘냐? 여기서 눈치를 챘어요. 여기서. 어디? 자, 1, 2, 4. 2배수로 올라가거든. 근데 시작점이 안 보여. 이런 문제들은 항상 시작점에서 어떻게 한다? 장난을 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x계수 1로 맞춰주면 그게 좀 보이거든. 근데 여기는 x계수가 지금 2야. 그러기 때문에 자, 이 x-1에서 어떻게 2를 앞으로 내빼면 자, 괄호 항상 해주시고 x-2분의 1 이렇게 하시면요, 이 x 플러스 2분의 1의 짝꿍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x-1을 뭐로 바꾼다? 2 곱하기 x-2분의 1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안 봐도 비디오지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x 4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 그래서 맨 앞에 있던 2를 까먹지 마시고 2 곱하기 x 8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16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 꼴을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까지 해줘야 돼? 분배 법칙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것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b를 좀 간편하게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수 법칙을 조금 하시면 얘는요 2의 4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 앞에 2가 하나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2의 8제곱분의 1 곱하기 2. 그 말은 이걸요 2의 7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x 8제곱 빼기 2꼴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있는데, 쌤, 그 상수항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플러스 b로 잡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자, b가 얼마니 b가 얼마니 이렇게 매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 x 갖고 있는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뭔 소리야? x를 갖고 있는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보세요. 즉 앞에 있는 부호까지 b 걸로 갖고 가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그냥 네가 플러스 b다. 왜 여기 있는 플러스를 써? 앞에 있는 b 앞에 있는 부호까지 네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하고 플러스 b랑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는 얼마? 그럼 여기 있는 8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 8이 나오고 b는 얼마?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 a 곱하기 b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2에 대한 거듭제곱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8도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곱하기 할 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갑자기 빼기라고 혼동하지 마시고 이거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1. 자, 2의 4제곱은 16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화이팅!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거 우리 전개할 줄 안다. 자, 근데 여기 전개가 돼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p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라는 거는, 자, p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한 개가 아니야. p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야 이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선 1이 가장 작네.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전개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라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인수분해 측면으로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 아, 전개로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인수분해를 좋아해가지고. 자,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14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1창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1창의 곱을 어떻게 나타내냐? 얘 상수항을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한 가지 예시 보여줄게. 마이너스 1하고 14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 x 이거 세로 써줘야 되나? 아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4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마이너스 1, 14, 그 다음 x 해서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x-1에 x 플러스 1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 거야. 저 p 자리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개수를 언급하거나 어떤 항에 대한 상수항을 언급할 때는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P 역할하는 곳은 어디다? 얘네 둘의 합이다. 자, 반대로 갈게요.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P 값이 여러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P 값이 어디에서 나오냐, 혹은 P 값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지금 봤을 때 두 수의 곱을 내가 상수항을 나타냈었어. 그 두 수의 곱을 사실은 뭐 하기만 하면 곱하기를 더하기로만 바꾸면 그게 사실은 P 값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전개를 하고 뭐를 하고 하지 말고, 자, 마이너스 14를 어떻게 하면 두 수의 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까? 왜 다양하게 나타나야 돼? 아까 말했듯이 P 값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고, 그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우리가 갖고 갈 거야. 그래서 자, 일단 14를 만드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1한테 줄까 14한테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 곱하기 7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개 나온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4냐 1 곱하기 마이너스 14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봤더니 P 값은 어떻게 결정돼? 이 곱하기를 뭐로 바꾼다? 더하기로 바꾸면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3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야. 또 얘도 케이스가 몇 개야? 두 개겠지. 2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곱하기 7. 그러니까 얘도 역시 곱하기를 뭐로 바꿔? 더하기로 바꾸면 뭐가 나온다? P 값이 나온다. 자, 그래서 해보면 지금 총 4개의 숫자 중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3입니다. 끝. 아, 이거 문제 풀 때 좀 문제풀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어떤 제시문을 줬잖아. 제시문을 줬으면 이 제시문으로부터 특정 값을 구하는 방식을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의 풀이를 갖고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럴 거야. 쌤,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전개를 해봤더니 어떤 포메이션이 나오냐면, 자, P라는 건요, 쌤, 우리 전개 다 했어요. 이렇게 A 더하기 B의 X네. 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4에 있는, 앞에 있는 부호까지 마이너스 14에 있는 포지션이 A 곱하기 B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14를 두 수의 곱으로 한다면 그 둘이 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개보단 나는 인수분해를 좋아해서 이 방식으로 갔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방도가 없어요. 이걸 전개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전개를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할 때 알겠지만 좀 이 제곱 형태라든가 아니면 두 개씩 짝지어서 할 때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전개하는 거는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일단 빠르게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뭔가 얘랑 짝꿍을 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를 짝꿍해주면 어떤 형태가 보이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여기까지가 둘의 전개고, 여전히 이거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둘이 곱한 거 곱하기 괄호로 다시 들어가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5. 자, 얘 역시 곱하기야. 그런 다음 뒤에는 여전히 뺄셈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얘들아, 항상 내가 원스텝을 했으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쓸만한 게 보인다고. 여기서 뭘 쓸만하냐?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내가 여기를 전개하라고 해서 전개만 몰두하는 친구는 알아서 이거를 치환 잡을 거야, t로. 그 다음 막 전개를 했겠지. 근데 나는 중간에 문제를 한 번 더 읽었거든.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 식을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1로 변형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거 t로 잡을 거였던 거를 뭐로 잡으면 돼요? 야, t 대신 1로 잡으면 안 돼? 왜? 문제에서 그렇대. 왜? 얘가 만족할 때 이거의 값 구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이구, 얘를 t로 잡지 말고 그냥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야, 그러면 더 이상 문제 풀 게 없네?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이고,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4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88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로 바뀌고, 7은 1, 74, 28, 98 빼기 88이니까 답은 10이 될 거예요. 답이 그래서 5번이네요. 5번. 한번 체크해 줄까, 5번?
9번 시작할게요. 자, 일단 도형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문제 차근히 읽으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각각 A와 A 플러스 U인 두 번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그냥 대강대강 A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름이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반지름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 얘들아 A랑 A 플러스 6으로 줬잖아.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고. 어떤 연관성? 그냥 봐. 여기 이 작은 게 A야. 긴 게 A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여기는 자동 반사로 6이겠네 라는 생각은 좀 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더 읽어보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x제곱이라 하고, 자 x제곱 어떤 변수에 대한 명칭이 나왔어요. 얘는 뭐냐, 색칠된 넓이에요. 근데 이 넓이는 도넛이거든. 그럼 이 색칠된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뭐 해야 돼? 빼야 돼요. 자, 이 생각은 갖고 계시고, 그 다음 한 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y. 자, y라고 하는 문자가 나왔는데 이 y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했어 지금? 색칠한 부분의 한 가운데. 자, 정확히 읽으세요. 색칠한 부분. 자, 일단 색칠한 부분부터 갈까? 색칠한 부분이라고 하면 얘들아 지금 여기를 뜻해. 여기를. 그러면 지금 둘레라고 할 곳은 바깥쪽과 안쪽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 색칠한 부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라 있어. 그럼 얘들아 색칠된 곳 중에서 한가운데 지나는 원은 누가 봐도 어디예요? 이 작은 곳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작은 곳, 즉 다르게 말할까? 반지름이 3이에요. A 플러스 3. 원의 둘레를 뜻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뭔가 푼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시문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뭐 했다? 표시를 해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선지 보세요.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 뭔 소리야? 그래서 x를 y로 나타낸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y랑 x는 뭐야? 뭔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 편하게 알려줄게. 얘들아 x가 t 플러스 1이래. y가 뭐 2t 플러스 2야. 그럼 얘들아 우리 x도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고 y도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t를 없애고 y랑 x의 식으로만 만들 수가 있거든. 어떻게 만들까? 얘 2로 한번 묶어볼까? 이게 y야. 근데 내가 이 t 자리, t가 있는 영역에 분명 x랑 t 플러스 1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x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감쪽같이 어떻게 돼? 아이고 t는 사라지면서 어떻게 된다? x랑 y에 관한 식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x제곱으로 줬든 x로 줬든 상관없어. 그냥 x라고 하는 애가 어떤 문자로 나타내질 거고 y도 어떤 문자로 나타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배경은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x, y 말고 나머지 문자 중에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어요. a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x에 대해서 서술할 때도 y에 대해서 서술할 때도 다 어떤 문자를 가지고 a에 대한 문자를 가지고 서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칠된 넓이 x제곱을 나타낼 때는 미리 써놨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큰 원에서 작은 원, 당연히 넓이에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뺄 거예요. 그래서 식은 되게 쉬워. 그냥 보고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 a 플러스 6이었잖아. 그 다음 작은 원 넓이. 자, 작은 원은 반지름이 a였어요. 그 다음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거 파이 r 제곱이에요. 그 옆에 파이 꼭 달아주시고. 그 다음 a 플러스 3이에요. a 플러스 3. 왜? 지금 여기까지가 a고 그 다음에 전체가 6이, a 플러스 6이야. 그럼 나머지 여기 공간이 6이었는데 여기를 그래서 한가운데라 했었네. 여기 반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토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 플러스 3짜리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튼 반지름을 a 플러스 3으로 가면 우리 원의 둘레 2파이 r이니까 이거 어떻게 변해야 돼? 2파이 a 플러스 3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얘들아 여기 뭔가 x 나와가지고 x는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틀릴 것 같아. 왜? 여기서 뭔가 계산을 했거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어떻게 문제를 다시 보고 내가 썼던 식을 항상 내가 풀이가 끝나잖아. 거기서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 뭔가 풀이가 끝났으면 거기 시작점 다시 찾아. 그 다음 내가 이 식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었는지 다시 상기하면서 다음 식 풀이해 나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x제곱 말고 다 x라고 쓰고 가요. 그래서 x제곱은 여기 블럭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는 누가 결국?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어떻게 한다? 파이로 묶는다. 그 다음 y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이건 되게 간단해. 2에 웬만하면 파이 마지막에 씁시다. 2에 a 플러스 3의 파이야. 자, 끝났어. 얘가 원하는 건 이제 무슨 작업만 하면 돼요? 기존에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준 것처럼 y나 x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서 치환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뭔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환이에요, 치환. 대신 짝꿍이 지어져 있는 치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여기 x가 아니라 x제곱이면 어떻게 합니까? x 구하셔야죠. 우리 제곱근 배웠잖아. 근데 뭔가 여기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여기 뭔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정리를 해봤더니 a 플러스 6의 합차야. 라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y제곱 이런, 아니 라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b제곱 이런 느낌의 합차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6 플러스 a 한 번 하고 곱하기 a 플러스 6 빼기 a 이렇게 딱 한 번 했더니 뭐가 보이냐면, 자 중괄호 하시고 파이를 붙이면 2a 플러스 6에 여기는 상수 6만 남아요. 그 다음에 파이를 붙여야지. 이게 뭐다? 라지 x제곱이다. 뭔가 잠깐만 왜 x제곱이야? 아 내가 잘못했네. x제곱이 아니네. 얘들아 미안합니다. 여기 x예요. 센티미터 제곱인데 내가 제곱으로 봤어. 아 미안해요. 여기 다 x예요. x. 내가 틀렸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은 자 2로 묶어서 10이지. 12에 a 플러스 3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뭐다? 얘가 x예요. x. 여기까지 x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치환 느낌으로 간다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y 얘 x는으로 갔네. x는으로. 그러면 x를 냅두고 여기 들어갈 만한 곳에 y를 뿅 하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y는 누구냐? 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어도 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파이를 찾아내서 치환처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친구를 어떻게 한다? 여기 안 보일 것 같은데 앵글. 자 여기다 다시 해줄게요. x가 12 a 플러스 3 곱하기 파이예요. 그 다음에 y가 2 a 플러스 3 파이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얘를 얘 형태로 나타낼 거야. 그럼 누구만 조작을 해주면 되냐? 12라는 친구를요. 어떻게? 6 곱하기 2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해?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낌 올 거야. 어떤 느낌? 자, 2 곱하기 a 플러스 3 파이 2 곱하기 a 플러스 3 파이 얘를 뭐로 바꿔? y로만 바꿔. 쌤 그 6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였어? 시작이 뭐였어? x였어요. 그래서 결국 x는 뭐다? 6y. 이게 답이다.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이렇게 y처럼 뭐야 이거? 전에 이 개념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1이라는 숫자는 위대합니다. 자 위대한 이유를 하나 알려줄게요. 자 어떤 문자에다가 혹은 어떤 숫자에다가 내가 누구를 우리 1 다루고 있잖아. 1을 곱했어. 그 결과물은 어떻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1이라는 애가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얘들아 내가 a를 갖고 싶어. 그러면 1은요 a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a분의 a는 1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1을 a분의 a로 바꿀 거야. 이 1을 a분의 a로 바꿀 거야. 그 다음 내가 여기 좀 깐진하게 써볼까? a분의 네모 곱하기 a 혹은 어떻게 4a 곱하기 a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야? 얘들아 요렇게 써도 얘는 그냥 네모야. 얘도 요렇게 썼지만 그냥 4야. 이유가 뭐야? 태생이 1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 a분의 a를 사용할 건데 자 지금 느낌은 왔어. 어떤 느낌? 뭔가 합차를 연달아서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어디서 느끼냐? 뭔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잖아. 그럼 누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3-1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이 3-1은 뭐야? 내가 분모에다 a분의 a 꼴로써 하나 더 써. 쌤, 그럼 이거 숫자 값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왜? 이거는요, 그냥 1 곱하기 3 플러스 1에 3제곱 플러스 1에 3 4제곱 플러스 1을 요렇게 표현만 바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하다? 1을 곱했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 크기의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요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다? 3-1분의 이제 자유롭게 뭐 하시면 돼요? 합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차를 빠르게 진행을 해 보시면요. 왼쪽에다 써줄게요. 뭔가 연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4제곱 마이너스 3, 8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아래에 있는 분모 버리시면 안 돼요. 답이 똑같이 생긴 2번이 될 거예요. 끝. 지금 식을 보면은 루트를 뭔가 많이 달아놨어. 그럼 얘가 유리수의 값을 가질 때라는 거는 뭐야? 루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미 뭐 해놨어? 루트를 사용했어. 그럼 어떻게 루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a, b 값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얘들아 기본적으로 전개를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루트 3분의 3 더하기 15b. 그 다음에 얘도 있잖아. 앞에 있는 부를 어떻게? 같이 머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루트 3a 빼기 빼기라고 하면 좀 어감 이상한데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3ab입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뭔가 정리하려고 하지마. 일단 우리의 타겟은 뭐다?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2분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루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루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거는 루트끼리 일단 연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루트 3이에요. 나 15비 안 건드려. 필요 없다고. 알고 보니까 얘도 뭐야? 루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루트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a네? 얘도 볼 거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애초에 a랑 b는 유리수라고 했어. 유리수한테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면 어차피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생각했던 루트를 갖고 있는 항이 아니었던 거야. 그 다음 여기를 봐야지. 여기 봤더니 너는 아직 살아있네. 자, 2분의 5ab 루트 3. 그래서 결국 이 루트 3과 이 마이너스 2분의 5ab 루트 3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연산돼서 사라져야 됩니다. 0이 돼야 돼요. 0. 왜? 얘네 둘, 얘랑 얘만 사라지잖아. 여기는 어차피 뭐야? 유리수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루트 3으로 묶어서 루트 3 빼기 2분의 5ab.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루트 3이지? 루트 3이 아니지. 루트 3으로 묶었으니까 여긴 1이지. 루트 3으로 묶었으니까 1이에요. 자,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갖고 와서 1-2분의 5 a, b가 0이다. 근데 문제에서 누가 물어봤어? a, b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넘겨서 안 보일 것 같아. 1은 이항하세요. 2분의 5 a, b고 5분의 2는 a, b다. 답이 5분의 2입니다. 일단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우리는 루트를 가만 생각해 보잖아. 우리 루트가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앞에 분모의 유리화야? 그러니까 분모에는 무리수가 오지 말란 뜻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분모가 무리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배웠어. 즉 분모에는 죽어도 루트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고 fx를 다시 정의할 거예요. 즉 유리화 작업을 할 건데, 자, 유리화 작업을 하실 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거?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루트 x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2. 자, 분모 기준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분모 기준으로 합차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위아래
자 얘들아 유리화 할 때 위아래다 곱하는 이유가 내가 아까 말했던 1이야 1. 1이 a분의 a. 얘는 1이라고. 그러니까 값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x 더하기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2에 루트 x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자 x 빼기 x 날라가고 빼기 빼기 2니까 2분의 2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다. 괄호 항상 하시고 그 다음 이 약분되고 아이고 결론 나왔어. fx가 결국 뭐만 남는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뻐졌어요. 얘가 요렇게 변한 거야. 이뻐졌다고. 자 그 다음에 쌤 여기까지 오케이 했어요. 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얘들아 우리가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어. 자 야 우리한테 생각을 해보면 식을 되게 낯선 애를 줬지. fx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라고 신선한 애를 줬어. 진짜 거의 처음 봐. 근데 거기다가 얘들아 야씨 수를 다 일일이 대입하래. 자 해볼까? f2가 얼마야? 루트 2 빼기 0이야. 자 f3이 얼마예요? f3이 루트 3 빼기 1이야. 얘들아 f4는 얼마야? 야 너네 이걸 다 할 거냐고. 문제에서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했겠어요? 이게 딱 보자마자 어떠한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왜? 어떠한 단순 반복을 시킨다는 건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아씨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근데 뭔가 이 식 fx라는 식에서 규칙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봤어. 식을 봤더니 뭔가 빼기 2, 간격이 2, 뭔가 집어넣을 때 2개씩 이런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일일이 대입해 볼게요. f2가 뭐냐 했겠지만 루트 2, 여기도 0이라고 해서 안 쓰면 안 돼. 이런 거 안 쓰는 순간 규칙이 사라져요. f3은 얼마야? 루트 3 빼기 1. 얘도 루트 씌워 그냥. 그래야 규칙이 보여. f4는 루트 4 빼기 루트 2. 얘들아 아까 내가 빼기 2라 했지. 이 간격이라 했지. 여기 느낌 와? 뭔가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앞에 부호가 다르네. 얘네 둘이 더하면 얘 사라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몇 개 더 진행할게요. 왜? 지금은 f2와 f4의 짝꿍밖에 안 보여. f3과 f5에서도 뭔가 짝꿍이 나온다면 이 간격에서 뭔가 규칙성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5 빼기 루트 3. 끝났네. 끝났습니다. 규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좀 큰 데다 써야 되는데 하지만 하면 뭔가 보여. 어떤 게 보이냐면 쫙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쫙 야 F4부터는 어떻게 돼? 남김없이 사라져. F7은 어떻게 돼? 루트 7 빼기 루트 5. 야 F5도 어떻게 남김없이 사라져. 야 근데 쌤 근데 얘네들은 남네요. 얘네들은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돼. 처음 두 명만 뭔가 처음 두 항만 뭔가 살아. 둘이가 살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순위상가. 너네 국어학원 열심히 다니잖아. 끝에 두 항 또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디를? 이 사이는 안 보는 거야. 왜? 앞으로 계속 진행해봤자 사라지는 게 눈에 선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뭔가 앞에 처음에 두 항이 남았기 때문에 끝에 두 항도 남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지막 항 4개 정도만 다시 여기다 해줄까? 아니다 여기다 이어서 하자. 자 마지막 항 2개 때문에 조금 진행하면 지금 막항이 50, 49야. 그러면 나는 한 F 지금 2개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한 47부터 보여줄게. 그러면 얘는 루트 8이다. 자 그러면 끝항 2개가 우리는 지금 타깃이에요. 이거는 그냥 앞에랑 연결성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루트 47 사라지네. 루트 48 사라지네. 쌤 얘네들도 남는데 아니 얘네는 앞에서 잘렸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쌤 진짜 처음 두 항은 빼기의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두 놈이 살았거든요. 근데 끝에 두 항은요 플러스를 갖고 있는 앞에 놈이 살아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결론 얘네들을 다 합친다는 결론은 누구만 남아? 처음 두 항 누구?
마이너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 마지막 두 항 누구? 플러스 루트 49, 플러스 루트 50 이렇게만 남습니다. 0은 어차피 0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7이고 얘는 7점 얼마예요? 그러면 얘네 계산을 해보면요. 6, 13, 13점 얼마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한 거는 저 n의 값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다. 자,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따질 때는요. 수직선을 그리는 게 제일 심플해요. 자, 여기 12가 있어요. 13이 있어요. 14가 있어요. 그럼 지금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야? 13.5씩이니까 그냥 13과 14 사이야. 여기가 n이야. 그러면 얘를 넘어가지 않는 것중 가장 큰 정수는 누구야? 13이에요. 답이 그래서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번. 자, 16번입니다. 루트 5분의 2 분의 a 루트 5 플러스 b가 유리수가 되도록. 자,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라는 것은 뭐다?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루트가 없다. 루트 5 플러스 2 분의 a 루트 5 플러스 b니까 당연히 분모를 무슨화한다? 유리화한다. 자, 그럼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분자, 즉 a 루트 5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2죠. 이 녀석이 루트 부분이 없다. 루트가 나올 수 있는 것들끼리 곱한다면 b 루트 5에 마이너스 2a 루트 5가 뭐가 된다? 0이다. 그래서 b 마이너스 2a 루트 5가 뭐가 된다고요? 0이요. b는 2a와 같다. 따라서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b 대신에 2a를 집어넣으면 2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4a제곱이 되어서 답은 2분의 5가 됩니다. 19번입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3의 값을 구한 3x의 값을 구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랑 기존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자 볼게요. 분수식이니까 분모가 제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으로 여기서 제일 거꾸로 온 분수식의 값을 꺼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의 값이 2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x인데 내가 계산 결과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을 바꿔줍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플러스 x제곱 빼기 3x로 바꿔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9겠죠. 자, 넘어가면 이 녀석이 얼마입니까? 7입니다. 그럼 다음, 자, 이 녀석의 값만 구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힌트를 보았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얼마다? 3이라면 양변에 뭐를 곱해요? x를 곱하면 되죠. 분모에 x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이 몇 x? 3x일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은 6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번 x 마이너스 3x분의 1이 1일 때 x 플러스 3x분의 1의 값을 구합니다. 지금처럼 부호가 반대인 수는요. 예를 들어서 자, a 마이너스 b의 값이 1이 주어졌는데 볼게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자주 보게 되겠지만 부호가 반대인 값은 그 값을 뭐 해서? 제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x a-b의 제곱에 플러스 몇 ab가 될까요? 4ab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3x분의 1을 제곱한 값은 x 마이너스 3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예요? 4에 ab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자, 이 값은 모릅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 플러스 3분의 4죠.
답은 얼마입니까? 3분의 7일 것이고 x 플러스 3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이죠. 유리화를 시킨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얼마다? 21이다 라는 것이죠. 계산이 복잡하면 치환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같은 것이 반복되는 문제의 계산인데 이런 거는 집어넣는 것보다 치환을 통합니다. 자, x-1을 a로 보고요. x 플러스 1을 뭐로 본다? b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치환한 것을 일단 남겨놓으니까 저는 a를 x-1로 뒀고요. b를 x 플러스 1로 뒀습니다. 자, 그럼 통분한식을 집어넣어 보면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것이고 분모가 달라서 통분하면 ab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 분자가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 b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ab를 곱한다는 것은 그냥 놔둘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끌어올려 봅시다. b 마이너스 a는 얘에서 a를 빼니까 2 곱하기 몇 x? 2x 분자 분모는 x제곱 빼기 1이 됩니다. 다시 간단히 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여기 몇 x? 4x가 되죠. 자, 공통인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끝낼 거예요. 분자는 4x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x제곱 빼기 1입니다. x를 제곱하죠. 루트 5 마이너스 1을 제곱합니다. 5 더하기 4니까 9 마이너스 4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x제곱 빼기 1입니다. x제곱 빼기 1은 18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8 마이너스 4 루트 5 분의 4x예요. 4 루트 5 마이너스 8. 자, 생김새가 똑같죠? 조심하세요. 마이너스로 묶는 거. 8 마이너스 4 루트 5. 8 마이너스 4 루트 5.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3번입니다. 9x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m의 값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완전제곱식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x의 개수는 2개고요. 상수항은 몇 개다? 1개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중3이니까 완전제곱식 자체에 무엇으로 한다? b제곱 마이너스 4h란 판별식이 무엇이다? 0이라고 푸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뭐냐? 자,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9가 될 것이고 b는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의 m-4가 될 것이고 c는 상수항이니까 16입니다. 그럼 b제곱이란 얘를 2번 곱하니까 m-4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예요? 9 곱하기 16은 무엇이다? 0이다. 이걸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녀석은 보십시다. m 빼기 4의 제곱은 4 곱하기 9 곱하기 16이고요. 자, 좋은 거 하나 배워갈까요? m 빼기 4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죠. 지수가 같으면 뭐 할 수 있다? 밑을 곱할 수 있습니다. 24의 제곱으로요. 그럼 여기 있는 제곱과 제곱이 사라지잖아요. 점점 올라가네. 자, 제곱이 사라지면 한쪽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m은 28 또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답은 2번과 5번이 됩니다. 자, 24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간단히 루트가 나와서 간단히 제곱근이 나와서 간단히 무조건 루트 안의 값은 완전 제곱식이다. 죽어도 완전 제곱식을 뭐 한다? 찾아낸다. 아니면 쌤이 책임진다.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다. 자, 그럼 갈게요. 4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4 마이너스 2의 루트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죠.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꺼내실 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알면 좋지만 보세요. 얘를 모르시겠으면 얘를 전개합니다. 항상. 수학은 값만 같으면 되니까. 그럼 a제곱 플러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 빼기 4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죠. 그럼 항이 3개니까 인수분해를 통할 때 a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물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걸 알면 더 좋고요. 자 볼게요. 4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 루트가 이렇게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 녀석이죠. 마찬가지 이 녀석을 간단히 해 보면 a 플러스 a분의 1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범위가 a는 0보다 크고 1보다 뭐다? 작다. 제곱이 되면 루트를 지웁니다. 이 녀석의 알맹이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죠? 제곱이 돼서 루트를 지웠어요. 제곱이 돼서 루트를 지웠는데 일단 현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죠. a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그래서 a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빼기 2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써주시고요.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면 부호를 곱해서 반대로 나오고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1 빼기 2 곱하기 그대로 a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4a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분의 2가 돼서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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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답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났습니다. 자, 25번입니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루트 x가 a 플러스 올 때 다음 식을 또 뭐하라?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루트 안에 뭐가 있다? 완전 제곱식이 있다.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무엇이다? a 값의 범위가 주어졌다는 건 이 루트 안의 값을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x가 없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루트 x라는 녀석이 a 플러스 5랑 같죠? 얘를 제곱 그럼 x는 a제곱 플러스 10a 더하기 얼마? 25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니까 루트 집어넣습니다. a제곱 플러스 10a 더하기 25 마이너스 6a 빼기 21이죠. 루트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식 바로 계산할게요. 여기서 2a랑 9를 빼니까 a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얼마? 16 마찬가지지. 루트 안을 간단히 하라. 무조건 무엇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자, 제곱이 되면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죠? 지워집니다. 자, a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그래서 간단히 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26번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두 자리가 들어가 있고 AB가 뭐이고 자연수. 자, 루트 A제곱 빼기 33이 B가 돼요. 어렵죠? 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뭐 한다? 제곱하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문제지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곱하면 좌변은 A제곱 빼기 얼마가 되고 33이 되고 우변은 뭐가 돼? B제곱이 돼. 중요한 건 이거야. 어려우니까 내가 아는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얼마가 돼? 33이 될 거거든. 그럼 우리가 아는 A-B 곱하기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33이 돼요. 잘 봐. 어려울 거야. 왜 그러냐면 보통 학생들은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돼서 얼마예요? 33이 되면 망설입니다. 대체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해봐. 경우의 수가 10가지든 100가지든 해보세요. 끝을 내고 틀리셔도 괜찮아요.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곱해서 33이 되는 수예요. 그럼 얘가 33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또는 얘가 3이 되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가 1이 되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33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11이 되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3하고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리 변수 나오는 이 두 가지로 조금 압축이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시면 a-b가 얼마이고? 33이고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1이죠. 만약에 둘을 연립합니다. 그럼 이 a는 얼마가 될까요? 34가 될 것이고 a는 얼마가 됩니까? 17이 되겠죠. 그렇죠? a가 17이에요.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다시 갈게요. 그럼 a 마이너스 b가 얼마? 3이고 a 플러스 b가 얼마이다?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a는 얼마예요? 14. a는 얼마? 7.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왜? 두 자리 자연수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a 빼기 b가 얼마예요? 1이에요.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33입니다. 그러면 이 a는 똑같이 34가 될 것이고 a는 17 될 것이고요. b는 얼마가 돼요? 16이죠. 조건 만족하고 여기 더해라. 두 자리 만족합니다. 그래서 둘이 뭐하라? 곱하래요. 17 곱하기 16. 답은 얼마예요? 272.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끝을 낸 다음에 틀리셔도 괜찮아요. 끝을 내보세요. 보겠습니다. 2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12n 빼기 28이 소수가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안 보이시면 27번 문제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n제곱 플러스 12n 빼기 28. 너무너무 많이 본 거죠. 왜요? 자연수에서 말하는 소수는요. 1 곱하기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인수의 값 중 하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한다면 n 플러스 얼마가 돼요? 14. n 빼기 2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인수가 n 플러스 10하고 n 마이너스 2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럼 n은 1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또는 블라블라블라 곱하기 얼마?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1이 된다는 건 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인데 우리 머릿속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될 수 없을 것이고 n이 얼마가 들어가? 3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3이 들어가면 얘가 17 곱하기 얼마가 되니까 1이죠. 그래서 n의 값은 얼마? 3이고요. 그때의 소수는 17인데 자, n이 3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3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아닌데요? 볼게요. n이 3입니다. 그럼 이 소수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 아까 17이죠. 가슴이 안 아프네? 답이 얼마? 20. 답은 몇 번? 4번. 문제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어떤 2차식을 지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해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간단히 줄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읽지 마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지수예요. 자, 지수라는 애는요. x의 개수를 뭐 했다? 가슴이 아파요. 잘못 봤대요. 그래서 무슨 식이 나왔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었다. 멈추지 마시고 얘가 주고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전개한다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죠. 그럼 이 녀석은 2x 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얼마?
12가 되는데 여기서 뭘 잘못 봤다? 이 녀석을 잘못 봤다. 상우는 뭘 잘못 봤다? 자,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다? 2 곱하기 x-1에 x-4로 되었다.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하면 2에 마찬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2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얼마가 돼요? 8. 이렇게 보여요. 상수항을 잘못 봤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바르게 인수분해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딱 끝나는 거지.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본 식은 뭐냐? 2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얼마? 12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인수분해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우리반에 양하연, 비나온 이건 안 받길 바라지만 뭐로 묶는다? 공통인수로 묶는다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이렇게 묶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2고요. c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 자, 32번입니다. 자, 공통인수죠. 27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b 마이너스 a y제곱. 인수가 아닌 것은. 자,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공통인수로 뭐 하자? 묶자. 공통인수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숫자의 개념이 있고요. 무슨 개념이 있어요? 문자. 공통인수, 공통된 약수,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숫자는 최대 공약수로 묶을 수 있고요. 문자는 자, 공통 문자 중에서 지수가 뭐한 거?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b-a가 있어요. 문자의 형태가 같다면 뭐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마이너스로 a-b처럼 이렇게 묶을 수 있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 녀석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문자의 식의 순서가 a-b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b-a에서 문자의 순서가 두 바뀌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바꿀 수 있어요. 볼게요. 27에 a-b의 x제곱 마이너스 3에 a-b의 y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숫자의 최대 공약수인 얼마로 묶어요? 3 마이너스 a의 b로 묶죠. 이렇게. 곱해서 27이 돼야 되니까 중괄호가 열릴 거고 9 곱하기 x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뭐가 돼요? y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겠죠. 마찬가지 항이 두 개니까 합차합니다. 그럼 3 곱하기 a-b로 묶일 것이고 3x 플러스 y 곱하기 3x 마이너스 y가 되죠. 자, 공통인수가 아닌 걸 찾으랍니다. 얘가 하나도 뭐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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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마찬가지. 얘네들이 곱한 것도 인수. 그렇죠? 인수는 몇 개? 두 개의 문자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낸 요 하나를 뭐라 한다? 인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닌 걸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만들 수가 없죠. 자, 33번입니다. x-y 제곱 마이너스 x-y z 마이너스 6z를 인수분해한 것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반에 학생들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같은 문자가 반복된다라는 건 뭐냐? 얘를 묶으세요. 슉, 슉. 묶는다는 건 뭐다? 치환한다죠. 자, x-y를 저는 a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a제곱 마이너스 az 마이너스 6z의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항이 3개니까 인수분해 할 때 반드시 치환한 식을 적어놓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도 a고요. 여기는 3z, 여기 몇 z? 2z 곱하게 되고 식을 정리하면 a-3z 곱하기 a 플러스 2z가 됩니다. a가 뭐라고? x-y 빼기 3z 곱하기 x-y 플러스 2z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y 3z x 3z 땡땡땡 x-y 플러스 2z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35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y 빼기 1 플러스 9y 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볼게요. 자, 여러분 항이요. 몇 개요? 4개라고 한다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나눠지는 건 바로 뭡니까? 완전제곱식이 있는 것과 완전제곱식이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척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완전제곱식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낄 건데 완제가 있다는 것은 뭐다? 항의 구성을 3 플러스 1의 형태로 묶는 것이고 만약에 완전제곱식이 없다면 항의 형태가 2 플러스 얼마예요? 2죠. 근데 팁이 있어요. 완전제곱식이 나왔을 때 긴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몇 차예요? 네,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식의 형태를 보았을 때 지금 완전제곱식이 있다 없다? 있죠. 어디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얼마? 9y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의 형태를 3 플러스 얼마다? 1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건 3 플러스 1의 형태로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 2 플러스 2의 형태로 본다는 거야. 다시 2 플러스 2로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 완전제곱식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묶게 된다면 x 마이너스 3y의 제곱 빼기 1이 될 것이고 1이 제곱이 되면서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36번입니다.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몰라서 들어온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게 항이 몇 개? 5개 이상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아마 앞에 인수분해를 봤을 때 이걸 좀 다 붙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요. 뭐냐? 솔직히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이 4개일 때처럼 완전제곱식이 있는 것과요. 자, 완전제곱식이 없는 걸로 나뉠 건데 완전제곱식이 있는 상태는 너무 기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완전제곱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게요. 중요합니다. 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의 기본입니다.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 야, 얘들아. 항이 5개 이상일 때 인수분해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즉, 맞추란 소리거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봐봐. 문자에 차수가 다 알 거예요. 낮은 문자죠, 낮은 문자. 낮은 문자에 대한 뭐다? 내림, 차순, 정리입니다. 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기까지가 책에 나왔어요. 반드시 뭘 인수분해하라? 상수항을 인수분해하여라. 세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 상수항을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만든 거 집중. 상수항을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상수항을 잘 보세요.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요.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땡큐가 아니다. 쏘리. 진행하시고요. 묶을 수 없으면 항을 3개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뭐예요? 크로스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순서를 잘 지키시면 돼요. 자, 지금 항이 5개예요. 자, 문자가 뭐가 사용됐습니까? x가 사용됐고 y가 사용됐어요. 차수를 확인할 겁니다. x는 몇 차? 2차. y는 몇 차? 1차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에 관한? y에 관한 내림차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쌤, 이걸로 해도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그러니까 y에 대한 1차, 여기는 뭐가 된다? 상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안 쓰면 우리 반 학생들처럼 다리에서 던져버릴 겁니다. 알아 생각하시고. 자, y에 관한 1차니까 이 녀석은 x-1에 뭐로 묶는다? y로 묶을 것이고 상수항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반드시 상수항을 뭐 한다? 이항한다. x-1의 y 더하기 x-1 곱하기 x-2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상수항으로 묶을 수 있는 형태, 없는 형태? 있는 형태 묶죠. 그럼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입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 식의 형태와 제가 똑같다. a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b는 1이 될 것이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거 뭐야 이거? 굿. 자, 3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혹시라도 오답이 돼서 오신 학생들은 몇 번? 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36번에 저장해 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생략하시고. 자, 볼게요. 문자입니다. 문자는 뭐가 사용되었어요? x가 사용되었고 뭐가 사용됐습니까? y가 사용됐어요. 그럼 x도 몇 차? 2차. y도 몇 차? 2차. 차수가 뭐하다? 같아요. 차수가 같으면 임의의 문자인데 수학상 알파벳 순서가 제일 좋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2차를 쓰고 1차를 쓰고 뭘 쓰자? 상수항을 쓰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운이 좋았을 때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좀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x에 대한 2차입니다. x제곱. 그죠? 1차는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에 이따 볼게요. 마이너스에 잘 보십시오. 4y 플러스 6에 x로 묶일 것이고요. 상수항은 바로 3y 제곱 플러스 2y 빼기 16이 돼요. 그럼 반드시 뭐로 인수분해한다?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3y가 될 것이고 y가 되겠죠. 얼마가 될까요? 아마 8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넘어올게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x제곱인데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6 가로 닫고 x 더하기 3y 플러스 8 곱하기 y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상수항을 공통인수로 묶을 수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다 아는 항을 세 개로 보는 x를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1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x제곱 얘를 항상 뭐로? 플러스로 바꾸라고. 플러스로 바꿔서 마이너스를 이 안에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찾기가 뭐하다? 좀 쉽죠. 자, 얘랑 곱해서 이 가운데 항을 찾으니까 플러스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을 곱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를 곱하면 와우. 바로 마이너스 4y 빼기 6이 나와요. 중요한 건 1차항의 개수를 반드시 뭐로 둔다? 플러스로 둔다는 사실이고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y 빼기 8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됩니다. 순서대로 갑시다.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8 c는 마이너스 1 d는 2죠. 그래서 이거 야이씨 빼랍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3 빼기 8 해줘 플러스 8 얼마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2죠. 답은 얼마예요? 2. 그럼 30번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내가 아는 식의 형태예요. 제곱입니다. 합차죠. a제곱 빼기 b제곱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a 플러스 b고요. a 마이너스 b죠.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하기나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 무슨 말? 야, 1 플러스 2는 2 플러스 2랑 똑같잖아. 근데 봐봐 얘들아. 1 빼기 2야. 무슨 말이냐면 2 부호를 놔두고 1과 2를 바꿨어. 2 빼기 1은 얘는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그래서 헷갈리면 직접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꿀 거니까 이 녀석은 지금 쌤이 볼 때는 얘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25의 제곱 빼기 75의 제곱이랑 185의 제곱 마이너스 115의 제곱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그럼 이 녀석은 얼마? 25 마이너스 75 곱하기 25 플러스 얼마예요? 75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185 빼기 115가 될 것이고 185 더하기
115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둘이 한 걸 서로 뭐 한다? 곱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뭐 한다? 더 한다라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 곱하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5000이 될 것이고, 얘는요. 60이 아니네요. 70 곱하기 얼마예요? 300 빵빵빵 됐습니까? 다시 중요한 건 계산 따로 얘를 뭐 한다? 서로 더한다. 답은 16,000이다. 자신 있게 식을 변형시켜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xy가 5이고요.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49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문제를 앞에서부터 푸시는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이에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식 알고 있을 거야.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다. 멍 때리지 말고. 왜? 고등학교 때, 미안해, 고등학교 얘기인데 합과 곱을 알면 곱셈 공식은 천하무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합과 곱을 알면 곱셈 공식은 천하무적이다. 그럼 얘가 얼마야? 5죠? 얘가 5예요. 그죠? 그럼 찾아보세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 새끼만 찾으면 되네. 아이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묶습니다. xy로 묶으면요. 공통인수 x 플러스 y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2에 x 플러스 y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가 돼요? 49가 된대요.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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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 한다? 묶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로 묶게 될 것이고 xy 플러스 2가 되어서 49입니다. 자, 그러면 xy가 얼마다? 5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7이죠. 와우. x 플러스 y도 얼마가 돼야 돼요? 7이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가 7이니까 7의 제곱 마이너스 10 답은 얼마이다? 39이다.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1번 한 변의 길이가 각각 x, y인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오케이?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두 정사각형의 둘리의 길이의 차가 8입니다. 그죠? 차라는 것은 뭐다? 빼기, 그건 초딩이고요. 큰 거에서 뭘 뺀 것이다? 작은 걸 뺀 겁니다. 그죠? 뭐가요? 둘레요. 그럼 저는요, x가 y보다 크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보기 힘들죠. 그냥 양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도 선생님이니까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푸셔도 됩니다. 자, 둘레의 차가 8입니다.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4y는 8. x 마이너스 y는 2가 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 넓이요. 넓이는 x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y제곱이 얼마? 30. 자, 힌트를 1 and 2로 정리했어요. 그럼 여기서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30으로 나오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1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나는 두 정사각형의 둘레의 합이니까 내가 구할 것은 4x 플러스 얼마이다? 4y다. 그죠? 4로 묶으신다면 x 플러스 y가 될 것이고 답은 얼마? 60. 자, 내신 대비 3주차까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 마지막 문제인 42번 문제입니다. 내신에 좀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읽으면서 돌아갈게요. 자, 볼게요. 자, 원 모양의 둘레의 폭이 4m입니다. 이 폭이 4m고요. 그죠? 그 넓이가 80이래요. 그럼 80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 녀석의 넓이가 80파이예요. 그럼 나는 뭘 구하냐? 보자. 이 트랙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를 구하라. 한 가운데. 그럼 여기 점선이 있는데 이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너희가 수학을 풀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냐? 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알잖아요. 2파이 r입니다. 내가 구할 원의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뭐로 둔다? r로 두죠. 그죠? 그럼 여기가 폭이 4니까 이렇게요. 좀 큰 거에서 뭘 뺀다? 작은 걸 뺄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가 얼마라고요? 네, 80파이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넓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반지름을 쓸 건데 큰 원의 반지름은 r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r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천천히 푸는 것이 절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큰 원의 넓이는요. 파이의 r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의 r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 80파이. 파이가 거슬리잖아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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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아는 꼴이죠. 합차. 힘들어요? 그럼 r 플러스 1을 a로 두시고 r 마이너스 1을 b로 두세요. 그죠? 그럼 a제곱 빼기 뭐가 돼요? b제곱은 80이 돼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 자, 바꿨으니까 그냥 바꾼 대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80. a랑 b를 더합니다. 몇 알? 2알. 얘에서 얘를 빼요. 곱하기 얼마예요? 4요. 걔가 얼마? 80. 그럼 r은 얼마죠? 10이면서 우리 머릿속엔 뭘 가지고 있다? 얘가 답이다. 그래서 r은 집어넣는다. 그래서 정 한가운데의 넓이는 20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3주차까지 내신 대비 모두 수고하셨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주어진 힌트를 정리해서 풀거나 아니면 구해야 할 것을 문제에서 찾는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시험을 보신다면 조금 어려운 시험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